헌재가 이런 판결을 할 거라고 조혜대는 상상이나 했을까요? 사실상 조혜대의 모든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조지옥하면 결정문에 박아넣은 문장은 무겁습니다. 평균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도 위헌 위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 한 줄이 지난 1년 동안 내란 재판을 둘러싸고 쌓였던 온갖 핑계와 말장난을 한꺼번에 잘라냅니다. 법률가만 알 수 있는 난해한 영역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국민이 그날 국회로 뛰어간 이유가 감정이 아니라 상식이었다는 확인이기도 합니다. 군경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장면까지 근거로 든 이유도 분명합니다. 현장은 이미 판단을 끝냈다는 뜻입니다. 이 판단이 파문을 일으키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법원이 박성재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내세운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박성재가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상적 업무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반대로 갑니다. 일반인도 알아차릴 수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조지호가 30년 넘게 경찰에 있었고 고도의 정보 접근성과 전문성이 있으니 몰랐다는 주장은 책무방귀라는 취지까지 적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잣대가 박성재에게 더 강하게 적용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1985년 사법시험 합격 30년 가까운 검사 경력 서울고검장까지 거친 사람입니다. 법무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가까이 해서 다뤄온 인물이 몰랐다를 방패로 삼는 장면은 상식의 영역에서 이미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왜 그렇게까지 너그러웠느냐로 옮겨갑니다. 법원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그런 주장을 하는 자체가 책임반기 인정이라고 했습니다. 둘 중 어느 해석이 우리 사회의 상식과 미래에 맞느냐는 물음이 남습니다. 헌재가 판사들에게 반격성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이 과장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같은 하늘 아래에서 서로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듯하니까 이 대목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논의가 왜 본격화됐는지도 더 또렷해집니다. 박성재의 영장 기각이 이어지자 국민은 재판의 속도만이 아니라 방향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힘당은 대법원이 뒤늦게 만든 무작위 배당 전담재판부 얘기로 충분하다고 맞섰고 필리버스터까지 꺼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이상한 건 국힘당과 대법원이 태도를 바꾼 이유를 사실입니다. 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라고까지 말하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얘기로 전담재판부를 만들면 괜찮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처음 주장했던 위헌 논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니면 그때의 말이 그저 정치적 압박용 구호였습니까? 대법원이 즐겨 쓰는 표현도 문제입니다. 위헌이면 위헌이고 아니면 아닙니다. 그런데 위헌성이 있다는 말은 책임을 미루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지금은 위헌이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합헌처럼 다루겠다는 여지를 남깁니다. 상대의 칼날만 무디게 만들고 자기 손은 더럽히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바로 이런 교활함입니다. 법의 권위는 모호함이 아니라 명료함에서 나옵니다. 특히 내란 같은 국가적 중요 사건 앞에서 대법원이 말의 회색지대를 바는 순간 사법 신뢰는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더 심각한 건 대법원이 내놓은 예교가 내용으로는 민주당이 추진한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교의 핵심은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를 두는 겁니다.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합니다. 해당 사건만 전담하도록 기존 심리 사건을 전부 재배당하는 원칙도 넣었습니다. 관련 사건이면 재판부 협의를 거치게 했습니다. 말의 옷만 바꿨지 구조는 같습니다. 전담재판부는 싫다면서 전담재판부를 만든 겁니다. 특별법은 위헌성 운운하며 막아놓고 예교로는 똑같은 설계를 구현합니다. 이게 꼼수 아니면 꼼수이자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대법관들이 교활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방식은 정치권의 이해득실을 떠나 위험합니다. 특별법은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쟁합니다.
문구 하나에도 이유가 붙습니다. 반대하면 반대의 이유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예교는 다릅니다. 대법원 내부 절차로 만들고 필요하면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이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만든 규칙으로 국가적 중요 사건의 길을 정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최소화하고 책임도 최소화합니다. 결과만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국힘당의 태도도 똑같이 이중적입니다. 처음에는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를 위헌이라며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예교가 나오자 그걸로 충분하다로 돌아섭니다. 그러면 기준은 헌법입니까? 아니면 조이대가 손에 쥔 통제력입니까? 국힘당이 필리버스터까지 거론하는 건 전담재판부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국회가 만든 규칙이 싫은 겁니다. 국민 앞에서 논쟁하고 책임지는 절차가 싫은 겁니다. 법원 행정처가 마련한 예교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사법부 내부가 주도권을 쥐입니다. 국힘당이 원하는 그림이 그쪽에 있다는 의심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헌재 판단이 윤석열 사건의 형량을 가르는 중요한 단서라는 말도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헌재가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명시한 순간 형사재판은 그 사실을 외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형사재판이 헌재 판단에 법적으로 기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 없던 듯 갈 수도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공식 문서로 상식을 확정해버렸습니다. 그 상식을 거슬러 무죄로 가려면 재판부는 국민 앞에서 더 큰 설명을 내놔야 합니다. 그 부담이 커지는 건 당연합니다. 지규현 재판부가 윤석열에게 무죄를 주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죄가 나온다면 그 순간 재판부는 법률 판단을 넘어 역사적 심판대에 올라서게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백대현 판사가 선고 일을 잡자 윤석열은 지규현 재판부 선고를 보고 결정하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닙니다. 어느 재판부를 더 유리하다고 보는지가 읽힙니다. 피고인이 특정 재판부를 믿는다는 신호가 반복해서 나오면 국민은 공정성을 의심합니다. 그 의심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장치가 전담재판부 논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회가 논쟁하며 만드는 장치에는 위헌성을 던지고 자신들이 통제하는 얘기로 비슷한 틀을 서둘러 깔았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건의 무게가 커질수록 이런 절차의 이중성은 더 치명적입니다. 조이대와 대법관들이 정말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면 순서는 달랐어야 합니다. 먼저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왜 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고 봤는지, 어떤 조문이 어떤 원리와 충돌하는지, 그 충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얘기는 어떤 논리로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 차이를 문장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게 사법부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위헌성이라는 연막을 먼저 뿌립니다. 그 사이 국회 논의를 흔듭니다. 여론이 꺾이지 않자 얘기로 비슷한 걸 내놓습니다. 설명은 없습니다. 결과만 있습니다. 이게 이중성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 조이대와 대법관들에게 붙는 단어가 교활함입니다. 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더니 비슷한 전담재판부를 얘기로 급히 만듭니다. 국힘당은 위헌이라고 떠들더니 얘기가 나오자 충분하다고 합니다. 둘 다 설명이 없습니다. 둘 다 책임을 피합니다. 이 구조가 계속되면 내란 재판이 어떤 결론으로 가든 상처는 남습니다. 판결문이 아니라 절차가 재판을 망칩니다. 헌재가 던진 공은 이미 코트 안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조이대가 받을 차례입니다. 받을지 피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피하면 남는 건 불신뿐입니다. 불신은 개혁을 더 거칠게 만듭니다. 사법부가 그 거친 파도를 자초하는 꼴이 됩니다. 받으면 최소한 논쟁은 법의 언어로 돌아옵니다. 국민은 그것만으로도 숨을 고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 자극이 아닙니다. 진실한 설명입니다. 모호한 말 대신 단정한 문장입니다. 꼼수 대신 정면 돌파입니다.
그런데 조이대와 대법관은 정면 돌파를 하고 있으니까 꼼수만 벌이고 있다는 게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치박사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